안녕하세요.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좋은 월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팔런티어가 왜 올랐는지 좀 얘기 드리고, 요번 주에 있을 earnings 실적 내용을 좀 공유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팔런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팔런티어가 25%를 올랐는데, 금요일날 팔런티어랑 뭐 주미아 둘 다 25% 올랐는데,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21일 날 이제 Q4 이게 팔런티어 측에서 이제 데모데이를 앞두고 추가적인 이제 내용을 내놨는데, 발표를 했는데 새벽에 동부 시간으로 한 새벽 6시에 이제 얘기를 내놨는데, 그때 이제 목요일이었죠, 그날은. 그래서 그날 말한 게 이제 in Q4에서, 그러니까 4분기에서 2020년 4분기에 아폴로가 이제 주당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매주 per week 15만 건 플러스의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2분기 때 4만 건 정도를 했거든요, 주당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이게 이제 11만 건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에서 한 단계를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아니면 한 단계 더 보안이 좋은, 한 단계 더 서버가 좋은 그런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300% 올랐어요. 275% 오른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좀 실적이 엄청 좋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뭐 20% 성장 보다 좀 더 나은 성장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서 이제 어느 팩터가 이제 또 추가됐을까, 이제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일어났을까 하면, 4분기에 이제 솔라윈드에서 러시아 해킹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조금 더 보안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강화되고, 저는 왜 그때 플랜티어가 많이 안 올랐는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때 보안 업체들을 투자하려면 뭐 옥타, 팔런티어, 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왜 그때 안 올랐을까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와이즈에서는 계약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하고 있고, 팔런티어를 처음에 투자했을 때 이제 국방부랑 많이 한 회사잖아요, 팔런티어가. 그러다 보니까 뭐 크라우드스트라이크도 같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이 IPO 같이 이제 시작한 상장한 이제 회사들에서 중에서 뭐 스노우플레이크, 스모로직, 뭐 제이프로그 이런 게 같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거버먼트 사이드, 그리고 정부랑 긴밀하게 일했던, 그리고 뭐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해서 NHS, 영국의 NHS랑도 좀 일을 했고, NHS가 유명하죠. 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내셔널 헬스 헬스케어 시스템인가? 네. 저도 NHS 사용한 지 좀 오래가 돼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NHS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처음에 투자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다른 사스들은 좀 헷갈린데, 정확히 뭐 하는지, 물론 이제 아웃라인은 그려지지만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얼마나 더 익스펜드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팔런티어는 다른 데랑 비교해가지고, 다른 데는 커머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B2B로 이제 메인리 시작하는데, B2G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랑 이렇게 긴밀하게 하는 데서, 물론 government grant,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팔런티어 같이. 근데 이제 big government, 큰 government, 이제 정부 위주,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어 이제 미래가 펼쳐지는 그런 미국, 그리고 스티뮬러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정부 예산도 많아지는 미국. 물론 이게 팔란티어에서 호재라고 할 수는 있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막 사이버 세큐리티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먼트 그란트가 좀 늘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서 팔란티어가 좀 많이 이득을 보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국방부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US Forces랑 그렇고 US and Allied Forces라고 팔란티어 측에서 그때 저번 어닝스 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 PPT를 보면. 그래서 뭐 유럽 쪽은 잘 모르겠지만, 유럽 쪽은 그걸 팔란티어를 인도스 하려면 자기 자체 시스템이랑, 그리고 프리버시,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민감한 유럽이 그 서버를 좀 쉐어하기에는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이토 그리고 이제 일본, 미국의 제일 우방국인 일본이 아시아권에서 이제 영향력을 펼치려면 일본이랑 대만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대만 이런 데가 팔란티어를 또 어댑트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뭐 최근에 1월 달에도 이제 일본 기업이랑 일본이랑 이제 두 가지 계약을 했죠. 후지스라는 데랑 8 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 또 22 밀리언 달러 계약을 했으니까 이게 한 0을 더 붙이면 돼요. 220억, 뭐 8억 이 정도에, 물론 1대1로 단순하게 계산하고 있지만 1대 1000이죠. 1000원인.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지만, 네, 편하게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늘고 있지 않을까. 뭐 PG&E도 이제 계약을 했고, 그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예산 더 계약을 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팔란티어가 이제 센 게, 얘네들이 그 회사에 있는 그거 다큐멘트, 어떻게 보면 회사 안에 구글 서치 엔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팔란티어에서 자기만의 서치 엔진. 그래서 팔란티어가 말할 때 제일 자기가 큰 컴페티션은 회사의 내부 서버를 만드는 게 이제 제일 큰 컴페티션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경쟁사가 아니라 그 회사가, 아니면 이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회사가 자기만의 내부 서버를 만드는 거. 그런데 이제 점점 더 화두가 되는 게 시큐리티고, 시큐리티는 좀 전문적인 게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한 회사에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회사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돈이 너무 액세스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뭐 옛날에 광고 업계, 광고 뭐 마케팅 부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픽스 피, 그리고 자기가 내부 부서 만드는 것보다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될 수 있고 최신화 될 수 있는 그런 스페셜라이즈한 부서를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팔란티어를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디로컬라이즈, 그러니까 중심 지향적인 아닌, 그리고 온사이트가 아닌 그런 업무 환경이 오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서 팔란티어가 좋지 않나.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코로나 전 시대에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회사에 출근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회사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것도 효율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지금 프루브가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한 이틀 출근하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컬 브랜치, 자기 집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회사의 시설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하루는, 그리고 뭐 이틀은 집에서 일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일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그런 걸 어댑트하기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따라하기도 이제 아직은 fully 트렌딩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백신이 다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계속 출근하는 거는 이제 바뀌지 않을까. 페이스북도 이제 매일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점점 더 뭐 외국계들은 대부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온사이트, 계속 이제 매일 출근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더 그 서버랑, 그리고 쉐어하는 회사 내부 기밀 자료들, 회사 자료들, 내부 자료들을 보관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search업 하는 게, 검색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레벨 같은 것도 봐가지고 어떤 레벨이 이거를 볼 수 있나 이런 것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팔란티어한테는 상당히 좋은 마켓이 계속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팔란티어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저번에 생각했던, 토요일 날에 말했던 거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공유 드리고, 그리고 일단 요번 주에 있을 earnings 그리고 실적을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을 공유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미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26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화요일 날에 몇 가지 기업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주요 기업들이에요. 실적이 나온 주요 기업들. 일단 덕터 호튼이라고 DR 홀튼이라고 할 수 있죠. 덕터가 아니고 DR 홀튼인데, 이건 DHI고 여기는 부동산이랑 건설 업계고, 코로나가 와도 엄청나게 잘 돈을 벌고 있어요. 엄청나게가 아니라 매년 꾸준히 돈을 벌고 있어요. 한 2에서 3조씩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해. 엄청 탄탄한 기업이고, 부동산도 하고 건설도 하니까, 경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니까 휘둘려야 되는데, 휘둘리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물론 주가가 막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네. 특성상, 그래서 그 분야 특성상 많이 오르진 않죠. 최근에는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캐터필러랑 DR 홀튼 같은 거 보면 그래도 건설 업계고, 인프라스트럭처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큰 거버먼트가 되면 잡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미국 정부에 크게 해결해야 될 일인데, 가장 쉽게 이제 일을 부분은 만들 수 있는 곳은 바로 건설, 인프라 투자예요. 그래서 뭐 도로가 안 좋은 데가 많은 미국이니까 뭐 도로공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뭐 부동산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DR 홀튼 참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보는 회사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리스팅을 한 회사들은 전체 그 사업군의 좀 대표격, 그리고 주요 지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탄탄한 회사들, 뭐 아니면 실적할 때 PPT가 잘 나오는 그러니까 세부 자료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니까, 한번 궁금하실 때 다 좀 조금씩 분석하면서, 다 안 보셔도 돼요. 본인에 맞는 것만 보면 되죠, 섹터에. 그리고 이제 그날도 이제 화요일 날에 또 이제 이어서 J&J, 존슨앤존슨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존슨앤존슨은 이제 뭐 백신도 하지만 안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고 있는지, 특별히 1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보고 있는지,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사업에 있는 그 믿음이랑 그 생각이랑, 그리고 프로젝션이랑 이제 미래를 보는 expected earnings 아니면 매출, 그리고 forward outlook, 이런 거를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고. 그래서 뭐 존슨앤존슨, 넥스테라 에너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다 화요일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3M, 버라이즌, 그리고 네, 이 정도가 화요일 날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회사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저번 어닝스에 있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잘 돼가지고 알파벳 주가가 또 같이 올랐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오르긴 했는데, 알파벳도 이제 어, 유튜브랑 이런 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클라우드를 어떻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이 되고 있는 세상에 당연히 이어져서 팔란티어도 이제 사람들이 회사 자체가 이제 온라인을 시켜야 되니까, 피지컬, 그러니까 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지향하잖아요.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즈니스 자체도 자기에 있는 피지컬 로케이션에서, 그 실질적인 로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움직일 때 팔런티어 같은 걸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스타벅스는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어떻게 됐나, 중국에서 돈을 아직도 잘 벌고 있나, 잘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전 세계에서 어디가 이제 경제가 좀 활발하고, 그리고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나, 이런 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버라이즌은 이제 5G랑 커뮤니케이션 이쪽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걸 계속 눈여겨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화요일이었고, 수요일은 이제 AT&T는 뭐, 버라이즌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5G 뭐, 커뮤니케이션 이쪽이 어떻게 되고 있나,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느 회사한테 투자를 하고, 5G의 아웃룩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얼마나의 밴드위스를 뭐 깔 거고,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안에 있는 미디어 회사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디비덴드는 얼마나 줄 거고, 네, 그런 얘기. 거기에다가 VF 코퍼레이션이 또 수요일 날에 해요. VF는 이제 밴스죠. 밴스가 한 2, 3년 전부터 피지컬 로케이션을 한국에서 많이 늘리고, 이제 매장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물론 한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VF 밴스랑 밴스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가 많은 수프림 같은 걸, 수프림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수프림, 어떻게 보면 럭셔리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한 개만 한정으로 만드는 그런 유명한 회사잖아요.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하고. 그래서 수프림의 매출이 더 늘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히트를 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라인 줄을 쓸 수 있나요? 그 줄은 아마 쓸 수 있겠죠? 네, 수프림 매장 앞에서. 그래서 큰 타격은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테라다인이라는 회사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라다인도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는 이제 세미컨덕터를 검수하는 회사고 5G 관련 사업도 좀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검수를 웬만한 미국 거에서 검수를 여기서 할 거예요. 테라다인에서. 그래서 테라다인도 이제 눈여겨보는 게 상당히 좋고 또 27일 날 이제 큰 기업들이 하죠.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이 세 개가 하는데 테슬라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고 있고 올해 프로젝션은 어떻게 보고 있고 머스크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올해도 작년처럼 좋은 성장세 아니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만큼의 성장을 이제 이루고 있나 아니면 성장이 더뎌지나 뭐 리콜 시츄에이션은 어떻게 되고 있나 아니면 뭐 배터리는 올해 어떻게 되고 있나 뭐 신재생 에너지랑 태양광이랑 그리고 배터리 충전소 이런 것도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테슬라의 어닝스는 상당히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굳이 그거를 직접 보지 않아도 주위에 이제 애널리스트 아니면 그거를 평가하는 머티리얼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집중해서 유튜브에서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 걸 접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컨센서스가 아니라 주요 지표를 봤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 목요일 날에는 일루미나랑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그리고 맥도날드가 이제 주요 지표로 이제 주요 실적을 이제 내는데 일루미나는 이제 NGS로 유명한 그런 뭐 넥스트 진 시퀀싱, 지노 시퀀싱 그래가지고 DNA 분석하고 DNA 분석하게 해주는 그 툴을 제공하는 머신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옛날부터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었고 진 시퀀싱을 할 때 일루미나를 빼고 말할 수는 없죠. 얘네들이 거의 대표급이고 이쪽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언터처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회사의 아웃룩 그리고 방향 어느 또 사업을 이제 들어갈까 얘네가 다른 분야에서 이제 다른 분야라고 말하는데 DNA의 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머신을 서플라이 하는 데 사업도 이제 확장할 그런 계획을 그리고 움직임을 보여준 4분기여가지고 인수하는 거를 보면 요번에도 올해도 뭐 인수를 노리고 있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걸 보고 인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제가 예전에 말했던 LCC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주항공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로우코스트까지는 아닌데 얘들은 이제 로우코스트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로우코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메스틱 플라이트를 하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 코로나한테 다른 데 대비해서 히트를 얼마나 받았나, 이제 좀 다른 데보다 이제 국제선이 많은 이제 라인보다 그래도 좀 덜 타격을 받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어떻게 매출이 줄었나,
아니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나, 이런 거를 보기에는 보고 이 항공업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맥도날드는 또 스타벅스랑 비슷하게 중국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나, 어, 배달이 잘 되고 있나, 이제 코로나에서 타격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니면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거를 보기에 좋고, 뭐 직원들은 줄었나, 뭐 늘었나, 네. 그런 걸 보기에 좋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도. 요번 주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기에는 넘어가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되게 서피스만, 그 위에만 이제 탁탁 해가지고 주요 내용만 좀 이제 분석해서 보던가, 아니면 나눠가지고 몇 주에 걸쳐가지고 평가하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리면, 캐터필러, 아까 말씀드린 캐터필러가 이제 또 실적을 내고, 아마존도 실적이 나오죠. 아마존 AWS가 얼마나 성장했나, 네, 상당히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이먼 프로퍼티는 이제 몰 같은 슈퍼마켓, 이런 좀 이제 큰 부지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나, 그러니까 집들은 많이 올랐지만 몰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올랐는지 보기에도 좋은 거여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아웃룩 이런 거를 보기에도 좋아서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고, 뭐 GE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29일 날 또 금요일 날 실적을 내놓네요. 그래서 GE도 이제 떻게 일렉트릭 비어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 본인들이 EV 마켓에 진출할 라인들은 또 뭔가를 보기에 좋고, 일라이 릴리는, 네, 일라이 릴리죠. 빅파마니까, 올해 아웃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뭐, 말했던, 음, 속도라고 할 수 있나요? 임상이 더 빨라지게 노력한다는 바이든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긴데, 지금 22분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주미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아는 최근에 그 25%가 왜 올라갔냐면, 크게 극명한 이제 확실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유동성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오른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미래성이 좀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끝난 시점에서, 아니 끝났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이제 있는 시점에서 인구랑, 그리고 젊은 층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2050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50년 되면 중산층은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중산층 클래스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집중이 돼 있고, 중산층이 늘면 아프리카에서 이커머스를 많이 쓸 거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미아가 작년에 2019년에 매출 세일즈의 대부분의 한 12%가 핸드폰의 판매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핸드폰을 살 때 직접적으로 매장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계신 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기종을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사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것도 이제 올드한 거죠. 이제 온라인에서 사는 게 이제 대세다. 물론 그런 이제 매장이 저희처럼 액세스블 하겠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온라인에서 사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아직 핸드폰도 보급률도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그런 아프리카가 아닌가. 네, 그게 더 빨리 이제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이런 개인 인터랙션을 줄이는 게 젊은 층들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타임 웨이스팅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그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혼자 고민해가지고 딱 시키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브랜드 노토라이티, 그러니까 브랜드가, 주미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 70%인가 80%가 주미안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핸드폰들이 보급률이 좀 많이 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 주미아가 이제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너무 초기 단계예요. 이제 그래서 어려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려가지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중산층이 많아지는 아프리카 그리고 테크니컬 그 이제 신기술의 어둠션 레이트가 높은 더 빨라지는 이런 신부상국 부상 도약국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 아프리카. 어, 이제 미래가 기대되고 있는 아프리카죠. 젊은 층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네. 그런 게 이제 힘이 돼가지고 주미아가 이제 잘 되고 있지 않나. 거기다 이제 핀테크 서비스도 기대가 되고, 이제 수많은 카드 제휴사들이랑 그리고 협업하고 있으니까 핀테크 쪽에서도 그리고 뱅킹이 약간 취약한 아니면 믿음이 덜 가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조금 더 핀테크로 조금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핀테크 이커머스 많이 합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동남아에서 C 리미티드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 리미티드가 주미아보다 좀 더 빠른, 약간 더 빠른 그런 기로에 있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미 성공한, 미국 이런 데를 보면 이미 성공한 데도 있고, 뭐 한국으로 보면 쿠팡 아니면 카카오 이런 이제 성공 기로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거보다 훨씬 더 젊은 단계. 그래서 주미아, 뭐 씨리미티드, 뭐 쿠팡, 카카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대부분 다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아직 투자하기에는 너무 초기도 있어요. 너무 초기인 감도 있어서 뭐 성장성은 많이 예상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도 아직 리스키하고 정확히 이 비즈니스가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인지도는 있는데 아직은 넘어야 되는 허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야 되는 훅들이 너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하실 때는 위험도가 많이 있다라는 거를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공유 드리고 네. 아마 추가적인 재밌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이번 주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실적에 의존해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실적을 따라서 그리고 요번 주에 그러니까 내일 팔렌티어가 또 데모 데이를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제 걱정 반 이제 행복 반 이런 건데 네.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내 주식은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네, 일단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 짓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재미있는 거나 뭐 봐야 될 게 종목들이 계속 이제 늘고 있어 가지고 요청은 많이 주셔서 그거를 또 이제 댓글에 요청 주신 그런 주식들도 계속 이제 보면서 그것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계속 부탁드리면서 이제 날씨도 풀리고 있는데 주식도 날씨처럼 신나게 풀려가지고 스티뮬러스도 팍팍 받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주가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